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강의를 하고 있는 고ren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차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요. 인공조림과 비교한 천연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틀린 거니까 틀린 건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옳은 걸 바로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생태적으로 보다 안정된 인분을 조성할 수 있다. 천연갱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생이 뭐예요? 뭐 사람의 손이라든지 케어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본인이 알아서 자생적으로 큰 거기 때문에 저항성이라든지 뭐 병해충 같은 게 조금 더 강한 면모로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생태적으로는 안정됐다.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연 내에 저장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배유가 전혀 없는 무배유 종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유배유 종자와 무배유 종자에 대한 종류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보면 정답은 4번인데 일단은 그 무배유 종자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무배유 종자 일단 종류라든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유배유 종자 같은 경우 주로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물풀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무배유 종자 같은 경우 이번 정답에 있는 4번의 아카시 외에도 밤나무, 호두, 뭐 참나무, 자작 같은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빈도 높은 걸로는요. 무배유 종자는 밤나무, 호두나무, 자작나무 쪽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무배유, 유배유 묻는 문제 자체가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나온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요. 종자의 저장 수명이 가장 긴 수종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뭐 일단은 서적에 풀이에 있는 것처럼 일단 1번은 버드나무, 2번 굴참, 3번 아카시, 4번 삼나무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격증 시험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기사 관련된 그 학명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학명 정리하실 필요 항상 없습니다. 뭐 한다? 기출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외워도 충분하다. 실제로 정답이라든지 학명 나오는 그 빈도 위주나 정답 위주 자체가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일단 저장 수명이 가장 긴 수종을 물었습니다. 저장 수명이 긴 거 3번에는 아카시 같은 경우 주로 장명종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는데 장명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콩가 생물 계통인 아카시가 보통은 이제 장명종자라고 취급을 하고 있고요. 단면종자, 반대 개념의 단면종자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면, 단면은 딴 거 아니고요. 수명이 길고 짧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학명 정리 좀 요 있는 거 위주로라도 정리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종자 수명이 길고 짧은 거에 대해서 이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삽목상의 환경 조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삽목 문제 또 나왔죠. 바로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온도가요. 10도에서 15도 정도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삽목 같은 경우에는요. 낮 온도 기준 25도, 밤 기준 18도 정도로 발근이 잘 된다. 삽목이 용이한 조건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잘못되었다. 자, 나머지 맞는 거니까 또 가볍게 눈에 익혀두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왔는 김에 또 삽목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삽수의 끝눈의 방향을 묻는 문제 기출 한번 나온 적 있죠. 자, 어느 쪽으로 향한다?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속성수는 삽목수, 수직으로 세운다. 요런 멘트들 자체가 또 이론 내용으로 또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처럼 어떤 특징에 대해서 뭐 설명을 옳은 거 틀린 거 고를 때 요런 내용도 건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기타 수종의 경우에는 상단면을 북쪽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30도 정도 경사지게 세운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 이 각도까지 건드린 적은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중에 삽목 뭐 건조. 삽목은 건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이런 이론도 나왔었거든요. 특징 해가지고 나올 때. 그래서 건조하거나 눈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관리에 좀 주의를 요한다는 거. 바람 쪽은 잘 안 건드리긴 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삽목은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은가?
1월에서 2월, 3월에서 4월, 뭐 5월에서 뭐 6월, 그다음에 뭐 8월에서 9월 이런 식으로 1, 2, 3, 4 보기로 나와서 나온 사례도 있죠. 그래서 기간 같은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로 좀 많이 건드리는 건 이쪽 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목 쪽으로 주로 많이 건드리는 거. 나머지 뭐 통기성, 뭐 해가림 건조 막는 거, 수분 공급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삽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 정도만 일단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잠깐 정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은 수목 체내에서 이동이 어렵고 결핍 증상이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나는 무기원소는, 이 무기원소 쪽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뭐 다량원소 쪽, 미량원소 쪽 묻는 거라든지 지금처럼 유동에 대해서 유동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특정 특징 한 개 내놓으면서 어느 원소냐 묻는 문제, 그런 위주로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원소 쪽 문제로 따지면은. 자, 지금 보기 그대로 한다면은요, 결핍돼서 분열 조직 감소, 뭐 피해, 그리고 잎의 함유량 많은 거, 이동이 어렵다는 거 다 해당되는 거 1번에 있는 칼슘이죠. 칼슘 같은 경우는 잎의 함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칼슘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는 잎, 줄기, 뿌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줍니다. 잎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고, 자, 왔는 김에 정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이동성에 관련된 문제가 기출 사례 있어요. 그래서 보기 원소 중에서 식물 내에서 체내에서 이동이 가장 용이한 원소를 고르세요. 아니면 가장 어려운 원소를 고르세요. 뭐 이런 위주로 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 원소도 당연히 이 단계로 알고 좀 난이도 높이면은 다음 중 이동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뭐 나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금은 이 정도 용이한 거, 어려운 거, 중간 정도 이런 거 정도 차별을 좀 더 외우면 좋은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빈도상 봤을 때는 그래도 용이한 거랑 어려운 거 정도는 분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 내긴 딱 이제 명확하게 태클 안 걸어도 그 문제에서 뭐 반발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문제를 내려면 당연히 극과 극으로 달리는 문제를 내야겠죠. 그래서 용이한 거 아니면 어려운 거. 자, 두 가지 꼭 좀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온 내용 중 하나죠.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요, 간벌 또 나왔습니다. 간벌의 효과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데, 2번 바라볼게요. 잎목의 초살도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간벌의 효과로 잎목의 초살도가 증가하죠. 증가. 그래서 이건 아닌데, 간벌 쪽 내용은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래도 명확하게 또 아는 건데 틀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간벌, 중간중간에 나무를 잘라주게 되면 공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직경 생장에 촉진, 영향을 줘요. 근데 주로 꼭 그 기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간벌을 할 시 수고에 영향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간벌은 밀도가 충분히 확보되기, 좀 줄어들어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직경 생장에 영향을 줍니다. 요거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또 목질 형살 좋고, 뭐 저항열 증가, 유전자 형질 향상, 중간중간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산불이 이렇게 옮겨가는 위험성 감소, 그리고 중간 수익, 뭐 조기 간벌 수익 같은 거, 그리고 입지 조건 개량, 뭐 이런 것들이 간벌의 효과, 특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7번을 보시면요, 자, 수목 내에서 물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물 관련 문제는 정말 간혹가다 나와요. 저 이번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나머진 맞는 거니까 한 번쯤은 정독해 주세요. 자, 근데 3번 보시면요, 엽록소를 구성하고 동화작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목에 있어서 물은, 사람 같은 경우 물 체내 뭐 한 70% 차지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수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형질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8에서 90%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온도 유지,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물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유지에 용이하죠. 그리고 광합성 할 때 어쨌거나 물이 있어야 작용인지 가능하고, 무기염의 용매가 되겠죠. 어쨌거나 용매들이 이동하려면은 뭔가 매체 중간에 흐르는 무언가 있어야겠는데 물이 좀 대신해주고 있다. 그래서 운반 역할도 좀 해주고 있고, 세포의 팽합, 우리 세포 같은 세포벽 안에 이제 팽합 유지하는 것들이 수분이라든지 다른 무기염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엽록소 구성 동화 작용 이런 것까지 가려면 뭐 미토콘드리아에다가 광합성 그런 것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물의 주요 기능은 그래서 3번이 아닙니다. 나머지 뭐 구성 원소 맞고 팽합 유지 맞고 운반 역할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쪽 물은 간혹가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빈도는 높지 않지만 나오면은 이 범위 내에서 거의 나온다. 그래서 한번 익힐 때 정확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실 분 잠깐 정지하시고 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요, 식재조림을 위한 묘목의 선정과 관리 옳지 않은 것을 올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맞는 거 어떻게 한다? 가볍게 정동해서 눈에 익히고 2번 바로 보겠습니다. 묘목은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저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묘목은 우리가 항상 삽목할 때는 어떤 때든지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나 바람에 노출되지 않게 해서 건조를 예방하는 게 좋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다. 자, 그리고 9번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풀베기는 항상 언제 하는 게 좋다? 6월에서 8월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춥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이죠. 자, 단골 문제 중 하나입니다. 풀베기 작업 시기 6월에서 8월 꼭 좀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풀베기에 또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들, 기출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시기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익혔고요. 그리고 얘들은 그냥 가볍게만 봐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꼭 익혀야 된다, 꼭 까먹지 않아야 된다면 이게 풀베기 할 때 나무별로 몇 회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풀베기 파트에서는 보통 시기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와요, 이거 문제처럼. 그런데 이런 횟수에 대한 문제, 낙엽송은 몇 회를 기준으로 하는가, 뭐 10, 그때 기출에 뭐 7회였나 8회였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걸로 고르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 예, 그 정도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자, 10번 보시면요, 토양 산도와 수목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옳은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옳은 거. 오케이, 나머지는 버리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참나무, 단풍, 피나무가 pH 5.5, 산도 5.5에서 6.5 정도에서 좋은 생장을 보이는 나무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 1번 이깔나무는 낙엽성인데 얘는 알칼리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란다. 낙엽성은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2번 같은 경우 뭐 철은 산성 토양에서 결핍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의 결핍 증상은 그 산성 토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가 이제 염기성 토양 같은 데서 이제 용탈 현상 개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엽록소가 생성이 잘 안 돼요, 철이 없으면은. 그래서 어린 잎이 황화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잘못되었고, 자, 그러면은 이왕 왔는 김에 이 문제도 이제 그 pH 따른 선택 수종 문제가 빈도로 따지면 높진 않아요. 저도 이제 자주 보는 문제는 눈에 확확 들어요. 우리 간벌, 풀백 이런 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처럼 얘도 좀 간혹가다 나오는 건데 물의 기능 아까 나왔던 문제보다는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유형 같은 경우 보통 pH 4에서 4.7의 생육하기 적당한 수종은 1번 소나무, 2번 호두, 3번 오리, 4번 포플러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격차를 두고 있어요. 확실한 그 문제의 어떤 답에 태클을 안 당하려고. 그래서 그 pH에 따른 수종 모르는 문제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뭐 문장 형식으로 쭉 낼 때도 있겠고, 그리고 나왔던 게 그거였어요. 참, 호두나무가 생육하기에 적합한 pH 조건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요거는 건드리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